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과거, 유년기, 청년 시절, 커가면서의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자기의 솔직한 감정, 생각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다소 직설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적은 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부터 얘기를 해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신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라왔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를 믿은 적은 한 번도 없고 15살 이후부터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철학책 덕분인지 자기는 신앙과 이 종교적 가르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인생에서 무엇이 완전하게 되는 거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좀 완전해져야 된다는 이런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 시절 자기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반대로 그들이 말하는 비열한 욕구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에게 칭찬을 받곤 했다고 해요. 그만큼 톨스토이는 선한 마음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중들은 그렇지 않더라 였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1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책을 썼는데 책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일약 스타가 됐죠, 톨스토이는. 근데 톨스토이 자신은 이 책들은 다 허영심, 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짜 내 선한 마음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글 쓰는 행위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자기의 진정한 이 삶의 의미를 충족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작가들과 또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소명은 대다수의 대중들, 무지한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다 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그 인생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톨스토이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그 인생관을 받아들였다, 거기서 좀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톨스토이의 시대가 그 농노제, 전제정치, 그 사회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농민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인생은 무엇이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의문이 또 계속 자기 안에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톨스토이는 제3자가 봤을 때 너무나 풍족한 상황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됐고 그리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또 자신의 글 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은 상황이라 정말 남부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톨스토이는 매일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왜 사는 거지? 무엇이 진짜 선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삶의 이유를 찾고자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분야의 학문에 깊게 파고들기 시작해요. 철학, 과학, 분야를 따지지 않고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기 위해서 여러 서적을 찾고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낸 게 바로 모든 것은 복잡성과 완전성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발전 혹은 분화된다. 우리는 그 전체의 일부이다. 그 전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그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일단 만족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잠정적인 답은,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을 가진 존재지? 왜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해요. 단순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타인과 다른 나만의 특성, 개인의 고유한 개성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 서적을 또 깊게 접하면서 세 가지 인물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육신의 삶은 악이고 거짓이다. 따라서 육신의 삶의 살멸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삶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가깝다. 죽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악이다. 무로 전환되는 것만이 삶에서 유일하게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무로 돌아가자. 죽자라는 거였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고, 석가모니도 우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삶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 속세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자. 빨리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결론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여봤자 소용이 없다. 결국 삶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의 4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 무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자. 둘째, 쾌락주의. 쾌락에 빠져 살자. 그리고 셋째, 힘. 이 허망한 삶을 내 힘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끝내자. 자살하자. 네 번째, 약함. 스스로 끝낼 힘이 없으니 그냥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약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허망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가지 방법 말고는 없겠다라는 거였죠. 톨스토이한테는. 그러다 대중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전까지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거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노동을 하는 그들은 우리 지식인, 우리 사상가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소 천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니 지식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 아니고 그들의 삶도 그들 나름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삶은 아까 말했던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삶이고 자살을 큰 악으로 보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땀 흘려 일해서 삶을 일구어가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삶이 오히려 자신보다 참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어떤 이유로 태어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찾고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으로는 이 당위성을 찾을 수 없으니 신앙에 기대려고 한 것도 있고 신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톨스토이가 처음 찾고자 했던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 하루하루 땀 흘려서 노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 목표에서 인간의 목표, 삶의 목표, 삶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인생을 사는 거지? 그 질문을 한 번씩 다 떠올려 봤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은 다 다르죠.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는 가족의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또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기 위해 여러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들은 톨스토이가 찾고자 했던 거창한 목표가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 당위성을 계속 찾고자 했던 건데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그냥 돕기 위해서 이런 목표, 이런 이유들은 이 인간 넘어 이 만물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목표일 수 있죠. 근데 결국에 톨스토이도 인정을 해요. 삶의 거창한 이유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 사소한 목표도 삶의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살아가는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자신의 글과 자신의 문학적 결과물을 되게 세속적이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라고 치부를 해요. 근데 그건 톨스토이 스스로가 느낀 거고 사실 그 문학을 접하는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죠. 그 소설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삶의 이유를 찾았을 수 있고 그 자체가 톨스토이에게, 자신에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니까.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톨스토이의 생각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좀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힘겹게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는 자신의 재능으로 나름 쉽게 돈을 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그냥 이 문학
활동을 단순히 세속적인 활동이다라고 치부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어느 때보다 그렇게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삶이 무료해서 어떤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명예를 얻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인생에 대한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죠. 자신한테는.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좀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니까 그런 고차원적인 깊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 자신은 이미 이룰 거 다 이룬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좀 뭐랄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기울지 않았나. 일평생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즐기지 못하고 인생은 왜 사는 걸까? 인간이 태어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러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에서 오는 힘듦, 거기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무료함, 지루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어쩌면 톨스토이도 무료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민학교에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뭐 거기에 크게 몰입해서 일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없으니, 글을 쓰면서 몰입했던 그 시간을 스스로 비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루하루 몰입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면 계속 그 하루하루가 무료해지고 지루해지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래서 계속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식에 빠졌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신앙의 힘을 빌린 게 아닌가. 물론 신앙에 기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이 문학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자살 충동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을까? 조금 더 삶을 풍족하게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이 톨스토이의 고백록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좀 비판할 사항이 있다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